네, 저상전화 화요일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이노텍인데요. 네네. 30만 2천 원에 35%예요. 네, 이번 달에 매수를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네. 어제 오늘 공시가 좋게 자꾸 나오길래 좀 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빠지네, 3일 동안. 그러니까요. 어저께 또 급락세 보여주고 네. 오늘도 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 있고요. 중립이 나왔네요.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핫했던 반도체 유리기판, 또 LG이노텍이 공급망 구축한다라고 하는 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중립이실까요? 일단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이제 매수가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27만 7천 원을 좀 깨다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G이노텍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왜 그런 이유가 붙을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통상 아이폰 밸류체인 기업들은 이제 9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2분기에는 보통 이제 2분기 실적에는 비수기로 꼽히는데 아이폰 15가 유럽에서 잘 팔렸고요. 중국에서도 할인 행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먹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가져갈 수 있던 부분이었고 이제 이후에는 또 9월 달에 이제 AI를 탑재한 첫 아이폰이 출시가 되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교체 수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처음으로 AI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오는 거다 보니 아마 시장에서의 교체 수요를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광학 솔루션 쪽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같이 갈 수 있어서 하반기에도 좋을 거라고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또 지금 애플 쪽에서 폴더블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는 아주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돼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장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 그동안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35%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살짝 멘탈적인 부분으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내가 비중 35%를 가지고 이 기업의 앞으로의 기대감, 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또 다른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셔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비중 35%가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 한다면 단기적인 탄력이 좀 둔화됐을 때는 약간이라도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로는 매수가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추세가 조금 우려된다 하시면은 좀 비중 축소하는 방안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네, 혹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러시구나요. 그러면은 네. 비중이 많아가지고 네네. 빠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 전화 드리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네네. 단기로는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빠진다면 네, 비중 축소 좀 말씀드려봤어요, 시청자님. 빠지면 비중 축소를 하고 네.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축소를 좀 하라는 뜻이죠? 네.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 하신다면 지금 27만 7천 원이 지금 단기 저항선이라서 여기 지지받으면은 충분히
크게 더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외인 매수세도 계속 됐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27만 원 5천 원 이하를 깬다라고 하면 좀 더 하락의 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는 비중을 살짝이라도 줄여 두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7만 7천 원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귀신처럼 네. 저항선을 일부러 더 깨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넓게 잡아드리면 한 27만 5천 원 이하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0% 8,320원.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일주일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9,900원까지 찍어서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기다려 보려고요. 네.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네. 지금 익절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밑꼬리를 달고 오늘 하락해서 지금이라도 익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선 긍정을 좀 드린 건 네. 수익 중이시니까 긍정을 좀 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건 종목 상담을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는 네. 스스로 대응을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좀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비중도 50%시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겠죠. 어찌됐든 트럼프 후보가 되면서 가상화폐 쪽 부통령 지명을 했었고 그 부통령 지명자가 가상화폐 쪽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고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의 흐름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역전이 돼요. 민주당 쪽으로 역전이 돼서 막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들 종목군들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제 10,000원 부분까지 올라가는데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서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내일 정도에 뭐 최근 일주일 이내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0,000원 정도의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50% 비중이 이게 50% 정도 매수할 만한 그런 기업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뭐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 죄송하고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니까 짧게 좀 대응을 해가 나가자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테마성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면서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엑셀 세라피틱스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200원에 41%예요. 우리 시청자님 상장한 날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속상해요. 궁금하실까요?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을 주셨습니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워낙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도 있기는 한데 이걸 딱히 주가를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비중이 지금 40%신데 네네. 또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신규 상장주들은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이나 움직임에 네.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공모가 첫날 한 16%가 네. 빠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의 관심도 물론 요즘에 전체적으로 IPO 기업들이 좋은 이제 결과물을 내오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종목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 주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 안 좋았는데도 어떤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 그리고 이제 임상에 대한 일정이 있거나 뭐 FDA 승인 일정이 있거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엮이거나요. 이래서 좀 이슈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이 엑셀 세라퓨티스라는 종목과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쪽 관련돼서는 아직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비중도 너무 크고 기다리는 시간이 당장 갑자기 상승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 답답하시게 느껴지신다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재료가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판매에 대한 부분 모멘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좀 더 주목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생각하시면 비중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기회비용적인 측면 또 답답한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두시는 게 스트레스적인 부분에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비중이 워낙 좀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좀 대응을 하면서 비중 축소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략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풍산이고요. 네네. 예, 그 63,000원에 15%예요. 시청자님 오늘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이제 물타기에 좀 낮춰놨어요. 추가 매수를 네. 하셨고요.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그게 한 그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지 그거 제일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 주셨어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7만 원이면은 그냥 바로 직전 고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산주는 잘 가는데 풍산은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7만 원 뭐 가능할까요? 68,000원이 매수가인데 물타기해서 15%면 5월 달에 최고가 갔을 때 이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풍산도 방산주에 좀 들어가요. 근데 다른 방산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죠. 풍산 같은 경우는 탄을 좀 만들고 있어요. 7만 원 부근대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방산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풍산만 좀 증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시고 다음엔 물타기에서 68,000원이면 정말 고점에서부터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보니까 이제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에 7만 원까지 갈 수 있겠느냐. 3% 먹으려고 저 신고가에 있는 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밑바닥에 있는 실적 괜찮은 애들, 그 아까 제약주 얘기했잖아요. 녹십자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거 사놓고 3% 뛰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저 밑바닥에 있는 걸 차라리 그냥 왕창 사서 3%를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풍사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되면 뭐 정제는 끝내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럼 풍사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하니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자. 일단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일단 전량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대안까지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리 7875님께서는 위메이드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52,700원에 비중 10%인데 손절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위메이도 어제 저희가 시간을 특징주로도 다뤄봤었는데 장영국 부회장의 뭐 지분 매도로 인해서 오늘 뭐 9시경에 36,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다만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일단은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이제 위믹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이제 위메이드를 보유하신 분들의 투심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보지는 않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랫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회복이 딱히 안 되고 뭐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종목에 대한 교체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괜찮은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뭐 크래프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넥슨 게임 즉 IP 중에 킬러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게임주 전반에 훈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라 실적을 잘 만들어내거나 진짜 킬러 IP를 가지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또는 진짜 신작, 대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좀 그 안에서만 게임주들은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이제 나이트 클로우 뭐 그 게임이 제가 그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이름이 헷갈렸는데 그 게임이 3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의 부각을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받지를 못했고 이번에 8월인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위메이드 하면 그 어제 나온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들 선별적인 종목들 몇 종목은 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게임주를 좋아한다 하신다면 좀 더 탄력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부분도 내일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수가가 높으시고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린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7673님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노브랜드 들고 계시고 매수가가 42,000원에 비중은 27%. 이게 추가 매수를 한 가격대래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상장 첫날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런지 대표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한숨이 깊으십니다. 이게 참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뭔가 측정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정말로 잘 나올까? 이것도 일단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종업계의 영업무역이라든가 태평양물산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주가가 쫙 날아가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은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계속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데, 단가를 낮추신 건데,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월 23일이니까 1개월 차니까 6월 23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요 날이네요. 보호예수 물량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나올 거니까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나오자마자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1개월 갔다 이제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죠? 웬걸? 3개월 차도 있고 6개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27%니까 그럼 이게 참 손절 42,000원, 이게 50%가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손절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이게 참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만약에 2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좀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 밀린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공모가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 이상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브랜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좀 전략을 좀 냉정하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으로는 0420님의 대우건설 도와드릴게요. 매수가 4,21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원전 관련주 팀코리아로 알고 있는데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지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분도 있는데, 어느 쪽이실까요, 대표님은? 저는 추가 기대감이 좀 네네. 남아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일단 대우건설은 이번에 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이제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좀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두코반이 6호기는 착공 이후에 준공까지 한 6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상업 운전까지는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그치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련된 원전 기업들을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체코 원전 특사단을 파견을 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뭐 염두를 한다라는 이슈도 나와줬고,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원전 관련돼서 계속 챙기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체코 관련돼서 또 추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원전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시장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는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상승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실적을 좀 보이는 기업들,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불안전하다 보니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 뭐 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 이런 쪽으로 단기적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느끼는 매수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는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한데, 지금은 올라갈 만한 이유와 매력을 느끼는 매수세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나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아직까지는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간의 특징도 짚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